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세청에서요. 국세청에서 이제 GH 경기 주택도시공사 GH를 이게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이제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7월. 야, 근데 어디서 하느냐? 원래는 이제 경기도 관할은 이제 중부지방국세청이죠. 중부지방국세청. 근데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팀이 대규모로 투입돼 가지고 GH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탈탈 털고 있다. 이런 교차 조사는요, 강도가 훨씬 더 셉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착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교차로 다른 지역에, 부산 지역에 있는 국세청에서 경기도 GH를 세무조사한다.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조사를 할까? 국세청에서 의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항상 말하죠. 통상적으로 이게 세무조사니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분석하기로는요, 결국 바로 이제 이걸 다 조사하다 보면 이재명하고 이제 그때 GH 사장 리틀 이재명, 이현욱, 이재명 이 이제 횡령 배임 이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제 세무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 근데 모든 걸 자금 내역을 다 보면 일단 드러난 거는요. 그때 GH 이현욱 사장 때 그때 경영본부장이 전형수 씨입니다. 전형수. 이분은 이제 경영본부장인데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오래 했잖아.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충격적인 유서를 남겼잖아. 이재명 이런 데 측근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심해. 간신배들 조심해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이 전형수. 이분이 GH의 경영본부장인데 그때 9억 5천만 원을 빼가지고요. GH 합숙소 명목으로 이재명 바로 앞집에 2,402호를 전세를 얻었잖아요. 근데 직원들 기숙사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데 만료가 안 됐는데 근데 또 얻었는데 그때 누가 얻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것처럼 꾸미는데 실제는 이게 배소연이가 북치고 장구치고 배소연이가 집을 내놓고 또 이게 정보를 주가 GH에서 얻게 중개를 한 게 배소연이다. 배소연이다. 이러면 끝났죠. 이재명이하고 김혜기는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다. 근데 그 옆집은 딱 두 채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채도 이렇게 비밀 아지트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집밖에 없는데 그 두 집이 비밀 아지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집에 누가 살았을까요? 바로 이제 김철주, 김세화 부부가 살았다. 김세화 성남 자치된 자치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센터장을 한다. 얼마나 친하게 그 좋은 자리를 센터장 자리를 옆집에 김세화한테 이재명이가 성남시 할 때 줄까요? 김철주도 마찬가지죠. 그도 그 성남 아트센터 간부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수도 같이 갔다 왔죠. 엄청나게 친한 김세화, 김철주 부부와 이재명이가 옆집에 사는데 그 부부가 이재명이 아지트가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전세를 배소연 통해서 GH에다가 준 거죠. 근데 GH 그 직원이 살았을까요? 택배하고 모든 걸 다 검사했죠. 이미 부동산 중개사 압수수색하고 택배도 하고 수사 다 했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그 경찰에서 경기 남부 경찰청이죠. 경기 남부 경찰에서 이제 그 이현욱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근데 그 보안 수사가 내려와서 보안 수사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그 이후에 그 이현욱이가 공천에서 탈락했잖아요. 이은주한테 용인
정해서 이제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랬더니 리틀 이현욱의 이재명의 부인 이현욱의 부인이 성희성 그다음에 희 밑으로 승리할 때 성희성 화가입니다. 이분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재명을 막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직격해버렸잖아. 자기 남편에게 공천도 안 주고 뭐 그런 원한도 있고 또 이게 남편이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이재명을 이게 완전히 비열한 이런 이제 무능력한 지도자로 글 올려가 삭제한 거 그거 기억나시죠? 이런 배경이 있는데 여기에 국세청이 부산지방청을 동원해서 전면적인 GH 세무조사를 대규모로 벌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하게 되면 이 9억 5천만 과연 이게 이재명 측에 나갔는지 또 이게 다른 돈들이 나갔는지 그렇게 의문 뭐 있겠죠. 일단 9억 5천이 왜 나갔는지도 금방 이게 기수사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결국 이재명과 리틀 이재명 이현욱을 잡기 위한 이게 물론 뭐 그 목적으로 이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게 파내면 이재명 이현욱한테 치명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5년마다 정기조사를 하더라도 이 지점에 이런 대규모 부산지방청을 동원해서 교차 이렇게 조사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이재명 이현욱 이런 이제 잡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꼭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원래 세무조사는 정치 목적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세무조사하면 그 자금이나 비리가 모든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이게 이재명이나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니까 배소연이나 지금 이게 그 택배까지 오죽하면 다 조사했잖아요. 이제 뭐 이재명이 이거 2,400이요. 이거 수원지검의 김유철 검사장이 하는데 지금 이제 줄줄이 뭐 사탕 줄줄이 기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현욱이가 이제 입을 열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현욱이가 자기 혼자 구속되면요 9억 5천면 배임이 5억이 넘으면 이게 또 액수가 커지잖아요. 액수가 이게 특별법 특경에서 이게 액수가 넘으면 이게 형량이 커지잖아요. 9억 5천 정도 횡령하면요 제가 보기 아무리 봐도 이게 한 3년에서 5년이 실형이 놉니다. 이현욱이가 3년에서 5년 변호사가 이게 실형받고 구속됐다. 그러면 이게 혼자 죽을까요? 벌써 이게 부인이 한번 이재명을 지켜가는 글을 올렸잖아요. 이현욱이가 지금 이게 공천도 이게 자기도 배지가 필요한데 방탄하려면 자기는 빼버렸잖아요. 이현주를 내리꽂아버렸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이현욱도 그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에 이제 불타오를 겁니다. 야, 이현욱에게 입을 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부인이 이미 경고했고 입을 열어버리면 이게 이재명하고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엮여오든지 거기에 샌드위치 초밥 뭐 20인분 다 거리간 거거든. 거기에 불법 사무실 명백하거든요. 다만 공직선거에 시효가 지났지만 이현욱이 입을 열면 엄청난 저는 일이 경천동지할 완전히 우리나라 뒤집어질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왜? 리틀 이재명이니까. 근데 부인이 이미 글을 올렸잖아. 본인도 이게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 지금 따라서 이제 이번에 특별세무조사는 상당히 저는 이재명한테 검찰 조사보다요. 원래 겁나는 게 감사원 조사나 이런 게 특별세무조사 요 자금 10원 하나까지 다 보거든요. 전체 자금 볼 수 있잖아요. 검찰은요 수사에도 이게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 판사가 영장을 아주 제한적으로 줍니다. 계좌를 보더라도 이게 뭐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아주 제한적으로 영장을 주면 검사가 이게 자금 흐름 수사는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5년치 계좌를 사사치 손바닥 보듯이 보는 국세청 조사 이게 더 확실합니다. 저는 상당히 그 이재명한테 오히려 검찰 수사보다 더 치명적인 국세청의 특별조사가 놓은 게 아닌가. 이걸 보고 앞으로 이게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요거는 이게 제가 여러 루트로 단독 취재한 거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